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1일 5만명 대박입니다. 이 속도면 10월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6월 1일에 파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황 분석부터 좀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도 한번 다뤄드릴 건데, 먼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의 미분양 부동산 재고가 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개발업체의 잉여 재고를 매입을 해서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420억 달러, 뭐 이 정도 수준 자금을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돈 아니죠. 달러니까. 달러라면 420억 달러면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57조 4,140억 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이거 다시 볼게요. 자, 1달러가 얼마일까요? 지금 1달러당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1,367원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특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자, 홍콩 월드코인의 현지 운영 중 단 명령, 운영 중단 명령에서 홍채 데이터 수집과 뭐 이렇게 수집 과도 주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새벽에 나왔던 거예요. 자, 월드코인 홍콩에서의 모든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월드코인이 수집한 얼굴과 홍채 이미지는 불필요하고도 과도,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감시단체는 밝혔다. 홍콩의 감시기관은 프로젝트가 현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서 월드코인 재단의 해당 지역의 모든 운영을 중단하라 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예전부터 좀 제가 예고를 했지만 조금 뭔가 찜찜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안 했긴 했는데, 이건 이제 홍콩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 보면 뭐 저스틴 이렇게 돼 있는데, 725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 번스타인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에 6,600달러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데, 뭐 이렇게 도달할 것이다, 뭐 한다 하는 것들이 약간은 좀 뭔가 부실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표결에 붙여지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우려를 표시하지만 거부권 위험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또 호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 비트위스는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19B-4 양식을 업데이트했다 했죠. 이더리움 뭔가 ETF에 대한 승인을 위해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신시아 루이스 미국 상원 의원이 상하 양원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초당파적 다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뭔가 인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좀 많이 보이고 있고, 한편 미 법원 플로리다주에서는 바이낸스 라이선스 정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라이선스의 정지 명령이 취소해야 된다고 판결했는데, 바이낸스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플로리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정지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1월 플로리다주는 바이낸스 USA에 라이선스 정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조금씩 이게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막을 길은 없나 봅니다. 그쵸? 함부로 막아서도 안 되고요. 골드만 이렇게 삭스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CEO가. 그 다음에 보면은 블랙록은 비트코인 AUM에서 그레이스케일을 능가한다라는 거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EC가 내일 오후 4시경에 ETF 승인 여부 발표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3일,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이 되겠죠. 오후 4시경에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 자, ETF의 경우에는 3시 45분쯤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는데, 과거에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겨서 발표될 때도 있었는데, 뭐든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뭔가 ETF 승인 뭐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보죠.
파이에 대한 내용인데 첫 뉴스부터 좀 따끈따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적절한 날짜 시간에 파이 네트워크는 출시 이벤트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글로벌 공지를 자동으로 보낸다 해서 6월 1일 00시 UTC 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공급량은 10억 파이라고 얘기해서 31만 4,159달러의 파이를 지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보면은 출시 이벤트를 전 세계 전파, 방송 해가지고 돼 있고 파이코인 출시가 되었다. 출시 이벤트에 대한 디지털 서명을 생성한다. 공개키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출시 이벤트를 전 세계에 방송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방송을 해서 뭘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336.3만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숫자가 좀 더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39.8만 팔로워입니다. 뭔가 격차가 계속해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또 호재거리가 생기면 그 시점에서 파이에 대한 가치, 값어치 향상,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워 숫자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죠. 자, 미국 2024년 1년 해산, 그 다음에 6.9조 달러, 한화 9,100조 원이라고 돼 있죠. 자, 미국은 2024년 1년 해산, 그 다음에 6.9조 달러는 한화 9,100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뭔 말이냐? 미국의 1년 총 예산을 단순히 일경으로 했을 시에 파이 총 발행량에 대입을 시키면 1파이는 10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미국 내 시장 통화량이 2경 6천주를 더하면은 1파이는 36만원이며 미국 외에 전 세계 총 국가 예산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 계속해서 뭔가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 G10의 운동이 멍청한 소리는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는 이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이 네트워크 도대체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하는 게임에서도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검증인이 신청되면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 좀 백도됐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검증인이 신청이 됐어요. 근데 이 백도되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라이브니스 체크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그 전에 이거 보면 돼요. 임시 승인으로 인한 변경의 공지에서 자, 임시 승인과 검증 수락 대기 중으로서의 변경은 더 많은 개척자들이 다중 활성, 라이브니스 제공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버그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핵심팀 답변이 제공이 되면 정확한 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버그, 오류로 추정되었던 것이 오후에 다시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조금씩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알 수가 없지만요. 자, 다음 내용 보면 라이브니스 체크는 2번 이상 할 수가 있고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이 유지되는 시간 알 수 없고 지금은 랜덤이고 이후에 상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7년 12월 한 달에는 채굴량이 0.08개다 해가지고 현재 채굴률은 0.0056이라고 돼 있고 부스터는 700% 적용, 그 다음에 리워드는 2 적용, 그리고 매월 채굴력 감소 해가지고 10% 오픈 메인넷 시 채굴력 감소 90%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만간 정식 노드 선정하면 코어팅 기준에 맞지 않는 노드는 탈락하고 노드 보너스도 사라질 테니 노드는 0으로 계산해 봤다. 설사 20점인 정식 노드가 있다고 해도 2027년 12월에는 한 달 채굴량이 0.9개다라는 거. 그래서 24년도 11월부터 해서 오픈 메인넷식 된다고 가정을 하고 90% 감소를 적용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과거에 3월에 70% 이상 감소된 적이 있으니까 90%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표에서 그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이 분석을 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따르면은 내년이 아니라 3년 뒤 7월에는 3년 뒤 이제 7월이 아니라 한 12월쯤 이렇게 되면은 0.01개도 한 달 동안 새 빠지게 채굴해도 못 캔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했을 때 지금도 나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2025년 5월 정도가 되면 1.77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도 채굴이 안 돼요. 한 달 내내 채굴 버튼을 눌러도 그때 되면 이제 비효율이다 어쩐다 하겠지만 그만큼 파이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다음 내용 보면은 테스트넷 관련해가지고는 235 좀 더 늘어났죠. 234였다가 235로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는데 상위권 국가에서는 드디어 한국이 400대가 깨졌고 29,763 돼 있죠. 계속해서 뭔가 상위권 국가는 줄어드는 추세, 하위권 국가는 올라가는 추세 이렇게 내용을 좀 더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꽃이죠. 핵심 내용은 바로 뭐다? 이 내용인데 요거 잠깐만 한번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나이지리아에서 파이오니어 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신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기릿!
자, 이것이 보다 단순히 나이지리아의 파워라고 볼 수 있지만 나이지리아보다도 그냥 파이오니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파이오니어 부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 버튼 꾸준히 누르시면서 주변에 나 파이코인 안 해, 파이코인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야 같이 하자 파이팅해서 으쌰으쌰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파이도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죠. 무려 지금 갑자기 49,000명 딱 떡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 동안 좀 잠잠하다 떡상을 빡 했는데 원기옥을 뿌린 걸까요?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내 KYC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KYC도 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화력으로 따지면 굳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냐 1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년 전에는 이렇게 많이 됐던 적도 있어요. 67,000명이 됐던 적도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으로만 따져도 그래도 49,000이면 상당히 큰 수치라는 걸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49,000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역대 지금 세 번째 기록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위에 드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 꾸준히 된다라고 하면은 계산기로 좀 두들겨봐도 답은 어느 정도 나와요. 이제 뭐 반기가 180일 정도라고 치면은 남은 이제 잔여 일자수를 더하면 됩니다. 자, 7일에다가 지금 6월달이 30일까지 있으니까 37일 더하면 217이 돼요. 그런데 아까 몇이라고 했죠? 몇인지 다시 보면은 549만입니다. 549만 7천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550만이라 치고 나머지 나눈 게 450만이에요. 나누기 여기서 몇을 해야 된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217을 했을 때 꾸준하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클릭 버튼을 눌러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217일로 나누면 하루에 2737명씩은 KYC 인증이 계속해서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49,000명이 되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지금 제가 계산한 것보다 생각보다 빨리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파이코인 코어팀이 일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파이코인은 믿음이 안 가고 그냥 파이코인이 뭔가 쓰레기 코인 같고 가치가 없고 그냥 갖다가 팔면 돼서 누군가만 이득 보는 거 아니겠냐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득을 보고 뭘 하고 재미를 보는 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뒷감당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가령 만약에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 아니야가 아니라 불법이야.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안 걸렸어. 그럼 그거는 합법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 뭐 현금 거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먹을 수 있는 페널티도 한번 각자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파이코인이 지금 1일 5만 명 가까이 돌파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1년 동안 지금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고 뭔가 파이팅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아발란치, 이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말 대박이겠죠. 여러분들 가입하자마자 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출석 체크를 했을 때 40억 포인트를 꾸준하게 적립을 받고 이걸 통해서 응모를 해서 아발란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무려 당첨이 되면 0.5개를 주는데 이거 무료로 가능하고 돈 드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돈 버는 것들 알려드린다고 했죠. 최근에 보면은 업스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업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발란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면은 웰컴 이벤트가 쭉 계속 진행된다고 나와 있고 5월 말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가입한 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5월 말까지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추천인 코드는 PII9PLRR입니다. 업스테이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고 아발란체 열심히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